안녕하세요. 인생 뻔뻔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겨울 눈 내린 아침 길 위에서 우연히 시작됩니다. 손끝 시릴 만큼 차가운 바람 속에서 한 노인은 장갑 한 짝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갑 안쪽에는 낯익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그건 다름 아닌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세월을 돌아온 인연의 신호였을까요? 오늘은 잃어버린 기억이 다시 손끝에 닿는 순간 그 따뜻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는 어느 아침, 눈이 소복이 쌓인 골목길을 걷던 한 노인이 발을 멈췄습니다. 하얀 눈 위에 놓인 장갑 한 짝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해진 털장갑이었습니다. 낡았지만 누군가 정성스럽게 세탁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노인은 허리를 굽혀 그 장갑을 집어들었습니다. 눈을 털어내며 무심코 안쪽을 들여다보던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장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자신은 이런 장갑을 가진 기억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장난으로 적어 놓은 걸까요? 아니면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의 물건일까요? 하지만 그 글씨체가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노인은 장갑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 장갑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그리로 향했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노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래된 기억이 꿈처럼 떠올랐습니다. 수십 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함께 시장에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작은 손을 꼭 잡고 걷던 그 겨울 오후가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손녀는 털장갑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빨간색 털장갑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노인은 그 장갑을 사주었습니다. 손녀는 새 장갑을 끼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작은 유성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장갑 안쪽에 할아버지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을 써놓을게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꼭 찾아야 하니까요. 그 아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그때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할아버지 이름을 적느냐고요? 손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할아버지 이름이 있으면 절대 안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노인의 가슴이 따뜻해졌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장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해 겨울 손녀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장갑 한 짝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는 울먹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적힌 장갑을 잃어버렸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괜찮다고 또 사주면 된다고 손녀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손녀는 계속 미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 손녀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짧은 생이었습니다. 노인은 그날 이후 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손녀가 떠난 뒤 그는 눈 오는 날이면 손을 주머니 깊숙이 넣고 다녔습니다. 장갑을 끼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손끝을 파고들어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기억의 방식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손녀가 떠난 지 어느덧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도 새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놀이터도 사라졌습니다. 문방구도 편의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노인만은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 내리는 겨울 아침에 그 장갑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그 장갑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서랍에서 장갑을 꺼내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갑을 주었던 그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옛 기억을 따라갔습니다. 손녀가 다니던 초등학교 담장을 지나갔습니다. 새 건물이지만 담장의 높이는 예전과 비슷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옛 놀이터가 있던 자리로 갔습니다. 지금은 작은 공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네도 미끄럼틀도 모두 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커다란 은행나무였습니다. 손녀가 좋아하던 나무였습니다. 가을이면 노란 잎이 쏟아지던 그 나무였습니다. 노인은 그 나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밑동 옆 눈 위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장갑이었습니다. 또 다른 장갑 한 짝이었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그 장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 장갑은 파란색이었습니다. 자신이 주었던 빨간 장갑과는 색이 달랐습니다. 크기도 조금 달랐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듯한 낡은 털장갑이었습니다. 노인은 두 장갑을 나란히 들고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빨간 장갑, 하나는 주인을 알 수 없는 파란 장갑이었습니다. 두 장갑은 한 쌍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장갑들은 모두 누군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장갑에는 손녀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 장갑에도 분명 누군가의 마음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간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사람을 위해, 언젠가 다시 기억할 누군가를 위해 말입니다. 노인은 두 장갑을 조심스럽게 포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손에 하나씩 꼈습니다. 색은 달랐지만 따뜻함은 같았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노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전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장갑을 낀 손을 주머니에서 꺼내 바람 속에 내밀어 보았습니다. 눈송이가 장갑 위에 내려앉았다가 녹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간이 흐르는 모습 같았습니다. 오고 또 가는 것들, 머물렀다 떠나는 것들, 하지만 그 흔적만은 남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의 일상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장갑을 낀 채로 동네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혹시 또 다른 장갑 한 짝이 나타날까 기대하면서 걸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인연이 길 위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궁금해하며 걸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길고양이를 만났습니다. 어떤 날은 일찍 출근하는 젊은이와 눈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노인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찾느냐가 아니라 찾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것을 말입니다. 손녀가 자신의 이름을 장갑에 적었던 이유도 그것이었을 겁니다.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마음, 다시 찾으려는 마음, 소중한 것을 기억하려는 마음 말입니다. 어느 날 노인은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어린아이와 함께 온 젊은 엄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새 장갑을 끼고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장갑 한 짝을 떨어뜨렸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주워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는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엄마도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주운 그 장갑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전해졌을 거라고 말입니다. 손녀가 잃어버린 장갑을 누군가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그 장갑을 간직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 낡아지고 헤어졌지만 버리지 않고 보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겨울날 그것을 다시 길 위에 놓아두었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은 냉정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따뜻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노인은 그 장갑들을 서랍에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가끔 꺼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손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삶에 왔던 것이 짧았지만 함께한 시간들이 그리고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나 다시 만난 이 장갑이 모두 감사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가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갑니다. 소중한 것들을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인생은 또한 자비롭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돌려줍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시간에,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말입니다. 그해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노인은 그 장갑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근처 주민센터에 기증했습니다. 겨울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 물품을 모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 낡은 장갑들도 기증하시는 거냐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누군가에게는 따뜻할 수 있을 거라고요. 색이 달라 한 쌍은 아니지만 양손에 하나씩 끼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고요. 직원은 미소 지으며 받았습니다. 노인은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장갑들은 또 다른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노인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노인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인연이란 무엇일까요? 만남과 이별, 그리고 다시 만남일까요? 아니면 기억하는 것 자체가 인연일까요? 노인은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번 따뜻했던 것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녀의 사랑도, 그 작은 손길도, 장갑에 적힌 이름도 모두 여전히 노인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살아 있을 것입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마다, 장갑을 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노인은 기억할 것입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노인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또 눈이 올까요? 노인은 궁금했습니다. 만약 눈이 온다면 다시 산책을 나갈 것입니다. 혹시 또 무언가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것, 버려진 것, 혹은 누군가 일부러 놓아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발견하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다시 누군가에게 전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 아닐까요? 받고 간직하고 다시 주는 것 말입니다. 노인은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손녀가 나타났습니다. 빨간 장갑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장갑 잘 찾았어요. 이제 안 잃어버릴 거예요.
손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은 꿈속에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안 잃어버릴게. 약속할게.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노인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길 위에는 새벽에 내린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발자국 하나 없는 깨끗한 눈길이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자국을 남기며 걸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곧 다른 사람들의 발자국과 섞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두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선명합니다. 노인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노인이 이 길을 걸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인은 다시 그 은행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잎은 모두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지만 당당했습니다. 세월을 견뎌온 나무의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고, 여기 남아있어줘서 고맙다고 말입니다. 나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에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걸을 것입니다. 눈이 오는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맑은 날에도 계속 걸을 것입니다. 그것이 노인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걷는 것, 기억하며 걷는 것, 희망을 품고 걷는 것이었습니다. 길 위에서 노인은 다른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들, 산책하는 노인들이었습니다. 노인은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들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짧은 순간의 교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 위를 걷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하지만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인연입니다. 노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노인은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은 멈췄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겨울 햇살은 약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노인은 그 빛을 느끼며 걸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손녀가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노인은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함께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기억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리고 우연히 마주하는 작은 순간들 속에서 함께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노인은 외투를 벗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덮인 세상이 고요했습니다. 노인은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 김을 바라보며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라고요. 뜨겁게 끓어오르다가 천천히 식어가고 결국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라고요. 노인의 삶도 그랬습니다.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잃어버린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노인은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노인은 그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각각의 불빛 뒤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처럼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여정 위에 있습니다. 노인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노인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빈 서랍이었습니다. 장갑은 이미 기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비어 있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장갑들은 이제 다른 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인은 서랍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편안하게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또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노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면 생각합니다. 언젠가 잃었던 것들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법이라고. 세상엔 참 많은 잃어버림이 있습니다. 물건을 잃고 사람을 잃고 마음을 잃으며 우리는 늙어갑니다. 하지만 인연이라는 건 생각보다 오래 기억하는 존재 같습니다. 때로는 낡은 장갑 한 짝이 되어, 때로는 바람결 같은 기억이 되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생 뻔뻔의 이야기를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언젠가 다시 돌아올 따뜻한 인연이 있기를 바랍니다.